안녕하세요. 뭐 북한같이 박수를 쳐. 196쪽 신중기도의 공덕.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의 신중기도의 공덕. 불보살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신중기도나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상단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신 데를 상단이라고 합니다. 중단은 신중, 하단은 영단,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단은 부처님 단으로만 보면 세 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가 이렇게 계급장이 있어요. 그 단 자체에. 그리고 중단은 두 개의 계단, 그 다음에 하단은 그냥 평입니다. 평에 그 다음에 2단이 되면, 중단이 되면 이렇게, 3단이 되면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낮이를 맞춰놔요. 그래서 상단보다 중단이나 하단이 절대 높지 않도록 그런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도 중단 퇴공이라고 합니다. 중단이 신중단이거든요. 신중단. 그래서 중단 퇴공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드신 음식을 이렇게 내려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재 지낼 때 써도 되고 보통 재가 없을 때에는 그냥 이제 후원으로 내려와서 스님들하고 신도분들이 나눠 먹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물림이라고 하는 거고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똑같은 방식이 어디에도 있냐면 제사에도 있죠. 그래서 제사에 제사를 지내고 어른이 드신 거를 음복이라 그래서 후손들이 먹고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게 다 상물림 문화입니다. 상물림 문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드신 거를 자식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불보살님이 높은 거고 이런 신중은 낮은 겁니다. 이런 중단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단이 하단이니까 삼성각 이 뒤에 이제 한두 장 더 넘기면 이 뒤쪽에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삼성각, 칠성각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산신, 칠성 뭐 이런 분들도 다 중단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신중단 영역에 포함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낮은 쪽이 기도 영험은 더 좋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로는 위에가 더 높은데,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더 높은데 실질적인 실무자,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위에 잘해야 될 거냐라고 그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죠? 둘 다 도와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고 어떤 일을 할 때 위에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밑에 실무자가 계속 트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저도 살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무자는 뭔가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위에는 계속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큰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90점을 맞는데 한 92점 맞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50점 맞던 놈이 기도한다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 나을 때 하자를 왜 부처님한테 전가시키냐고. 제조상의 결함이라니까.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고 제조상 결함이야. 그래서 원래는 리콜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미 커서 리콜을 하려도 들어가질 않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데도 깝깝하다.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이제 뭐 부처님 가피도 그렇고 조상에게 잘해서 음덕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끼케야 플러스 5%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막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어떤 종교라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을 맞았어요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조금 더 내가 유리하게, 안 그러면 좀 덜 떨어서 내가 평상시보다, 우리 경기 같은 거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배짱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큰 경기에 안 떨고 오히려 기량을 발휘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예. 여러분들 다 쫄보 잘 떨잖아, 사람 많은 데서. 근데 그게 사람이 성향이 있어요.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저 사람 많은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으면 더 잘해. 내가 여기서 잘 못하는 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인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자세야. 제가 늘상 강조하는 니 탓이요. 모든 것은 다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운동. 정신승리, 그 다음에 이게 멘탈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꼭 배우세요. 이거 굉장히 행복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니 탓이요. 참 거지같이. 그래서 니 탓이요. 니 탓이요를 실천하는 거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 더 봐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물론 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바꾸는 거다. 5%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바꾼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시험에 봐가지고 또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이렇게 지가 들어가고 싶은데 다 걸린 거예요. 단 3배수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라니까. 거기서 조금 자신감 있게 말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걔네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예.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요즘은 인사청탁 뭐 이런 거 하면 조금만 데는 자기가 만들어서 너 오늘 취직 이러면 취직이 되는데, 큰 데는 인사청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선전 거쳐서 올라오시면 면접 때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좀 점수를 봐주든지, 그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밑에서 조작하다 걸리면 지가 날라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ABC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걸릴지 이 사람이 걸릴지,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 차이라고 하는 건 진짜 작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한두 번에 바로 돼서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교사 임용고시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아예 떨어질 상황이면 시험을 안 볼 거고, 아예 붙을 상황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공부 잘하는 애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임용고시 끝냈습니다. 합격해 있습니다. 그걸 몇 년을 하는데, 이게 진짜 희망 고문하는 게, 전라도에 지원했으면 그게 지역으로 해서 점수가 달라요. 교사는 필요한 숫자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전라도에는 5명,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는 7명 뭐 이렇게 되면 경상도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쪽으로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면 그 7명을 뽑는 데서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90점 넘으면은 교사가 됩니다. 임용고시 합격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경상도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경상도는 93점 커트라인이에요. 안 몰리면 89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얘는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경상도에 지원했으면 됐는데 머리 굴리고 제주도로 했더니 애들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많이 왔을 줄은 어찌 알았어. 그러니까 아예 커트라인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 한두 번 하다가 안 한다니까, 애가. 근데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간 것도 걔가 풀파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더 올리면 되나? 네가 한 5점만 더 올리면 되나? 그거 진짜 힘들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윗몸 일으키기를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한다고 치고. 근데 내가 20번이 진짜 죽도록 한 거야. 그러면 그 코치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에 갔더니 자 지금부터 3개만 더 해보세요. 그 3개가 20개 한 것만큼 힘들다.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딱 걸리면 그게 몇 점만 올리면 되잖아. 1년에 그거 못 올리냐?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 천불나죠. 패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가 그건 그날 컨디션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사람이. 예. 그리고 내가 약간만 신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커트라인이 낮은 쪽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5번, 6번, 야, 그게 1년에 한 번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갑니다. 그리고 애가 자존감도 없어져.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들이 두렵지.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5번? 물어보기도 힘들어. 물어보는 사람도 힘들어.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 그렇게 가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임용이 되더라도 이제 이미 좀 늦은 거지. 자기 또래 그룹에 비해서 좀 늦은 거지. 아니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주변에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걔가 처음 시작할 때 전라도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강원도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서울 경기라고 높은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일단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를 안 간다니까. 이게 서로 2번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사 그 뭐 최현우 이런 애들 보면 카드 이렇게 하나 고르세요. 이래놓고 바꿔도 됩니다. 이러면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바꾸라는 뜻인가?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고 바꾸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생각 하듯이 애들이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애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저는 교육학 수업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교육과를 했잖아요. 역사교육, 국어교육 하니까 다 그게 선생님들 오거든. 그런 과가 좋아요. 학교 다니니까 좋더라고. 낮 수업 별로 안 하고 정규 일반 대학원인데도 6시부터 수업을 하고 이래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업 끝나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6시 반 뭐 이렇게 잡혀. 고맙지. 주간인데 야간이다. 주간인데 야간이야.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도 답답했는갑지. 학원 선생 하던 애였는데 선생님 뭐 비방이라도 없어요. 나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재미삼아 생각을 했어. 그냥 젊은 애니까 그냥 뭐 그런 것만 신경 쓰겠어. 그냥 재미삼아. 근데 걔 입장에 답답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부적 반스에 부적이라도 넣고 가든지 뭐 부적 반스를 입고 가든지 난 그냥 농담 삼아 했어. 그냥 보통 하듯이. 그래서 반스에다 부적 넣는 거 아세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반스에 꼬매요 부적을. 그래갖고 이거를 그 반스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반스 아니고 거의 꼬쟁이 비슷한 거야. 옛날 사람들 입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갖고 그걸 꼬매가지고 입으면 찔려요 살이. 살이 찔려. 베개에 넣는 경우도 있잖아. 베개에 넣는 경우. 그래서 그게 이제 베개에 넣으면 머리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뭐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몸에 지녔을 때 제일 좋은데 이게 들고 나고 하는 물건이 있고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갑에 넣으면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놓으니까 지갑하고 내 몸은 유리되는 거잖아. 분리되잖아. 근데 반스는 계속이잖아.
문제는 단점은 안 빨아야 되지. 근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는 단순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안 빨았잖아. 지금은 빨지만 예전엔 진짜 안 빨았잖아. 그 몇 달 동안 입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돌려 입고 뒤집어 입고. 아, 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 주병진 씨가 나와가지고 그 말 했다니까. 왜 빤스 장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주병진 씨가 그 보디가든가 뭐 그 빤스 장사잖아. 그랬더니 당신도 이제 약간 농담 삼아 해서 얘기했겠지. 어렸을 때 빤스가 귀했고, 자기 어렸을 때 빤스가 귀했고, 빤스를 입었다가 벗었는데 빤스를 입은 것 같대. 왜냐면 예전 빤스는 고무줄이 탄탄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살을 파고 들어가 있지. 와, 그 노란 고무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환상적이었는데, 야, 검은 고무줄 이거는 막 이렇게 살이 다 파여 있잖아. 그리고 계속 오래 입으면 가려워요. 거기가 약간 습진 같은 거 생겨서. 아, 그렇지 않아? 노란 고무줄 나오니까 이게 신천지야. 그런데 이거 이제 약간 두꺼운 거 하얀색 이렇게 고무줄 있잖아요. 야, 이 밴드 이거 나오니까 야, 이게 인생인가 싶던데. 아니 뭐 그런 경험 다 있으면서 왜 그래? 검은 고무줄 이런 거 했었잖아. 그리고 그 검은 고무줄이 생긴 거에 비해서 애가 잘 끊어져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입다가 끊어지면 남모를 고충이 있지. 남들은 태어난데 나도 태어난데 자꾸 이렇게 뭔가가 땅의 중력이 작동하면서 나를 끌어내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다 있었잖아. 그래서 아예 그게 고무줄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거기에 옷핀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잖아.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예전에 잘 안 갈아입었어요. 그거 맞을 거예요. 잘 씻지도 않고 잘 갈아입지도 않고. 왕실도 그랬어. 그래서 전주 이씨들 다 등창나 죽고 막 이러는데 뭐 창병 걸리면 안 씻어도 창병이야. 예. 위생만 해결되면 창병은 없어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없어졌잖아.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이명래 고약이 사라졌잖아. 난 그거 진짜 지금도 기억한다. 나 그때 너무 신기했었기 때문에 와, 그리고 그때는 도대체 종기가 그렇게 진짜 어른들 얘기가 딱 맞지. 아니 저는 그런 현장도 목격했어요. 진짜 찻종지만큼 나오지. 소주잔만큼의 고름이 나오지. 이렇게 짜면. 그래서 고름을 너무 짜면 애가 함몰해가지고 이 살이 이렇게 패요. 분하고 이렇게 날아갔던 것처럼. 백두산 천지지 천지. 그런데 그렇게 큰 종기가 있는데도 또 까딱없어요. 사람 진짜 잔인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있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상 위생 상태가 되고 잘 씻으니까 종기 있는 사람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끼케 여드름이고 뭐 그런 거지. 무슨 아니 막 이렇게 큰 종기가 막 등에 나고 막 이런 거 없잖아. 씻은 뒤부터 없었어. 그래서 씻은 듯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빤스에다가 그렇게 부적 꼬매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게 몸과 유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삼재 때 나를 대신해서 액마기용으로 무언가를 하나 태운다니까. 삼재 든 사람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요즘은 뭐 양말 같은 걸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빤스 하라고. 빤스 하라고. 그리고 그거 새 빤스 사오면 안 된다고. 입던 거 중에서 좀 삭은 거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갖고 오는 사람 있지. 안 갖고 오면 가서 벗으라고. 이거 재밌는데? 가서 벗으라고 했는데 상대가 없는데요. 이러면 더 웃긴다.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는 없는 사람도 있어. 귀찮다고 안 입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몰라, 뭐 재밌어. 아무튼 그렇게 몸과 밀착되는 거. 그래서 뭐 부족 반스라도 하든가 이랬더니 이놈이 그랬다니까 나한테. 엄마가 작년에 그 부적 줘서 가지고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게 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약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강할 때는 혹하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강할 때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귀때기가 좀 얇아지는 거지. 내가 불안하면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막 오른대 막 이래가지고 야 너만 안 샀잖아. 그러면 그래 그럼 빚이라도 내가 사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어. 그게 혹이지. 혹한다고. 그제? 그리고 그 혹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얻으면 불혹입니다. 공자가 40에 불혹. 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 주관대로 딱 생각을 정리해서 갔다. 그런 뜻이에요. 혹하는 일이 없어졌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혹해. 그리고 공자도 아마 더 나이가 먹었으면 혹했을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 심지가 굳어도 연세가 드니까 또 이게 혹해지던데 한 70, 80 되면 고집은 있는데 혹해. 고집과 혹이 동시에 간다.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동시에 가. 그래서 젊은 애도 약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갖다 받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봐. 그리고 그런 남자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걔도 남자였는데 제가 보면 엄마가 뭐 좋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라 하면 남자애들이 한 번 갖고 다니잖아? 마르고 닳도록 갖고 다닌다. 엄마가 합장주 뭐 이런 거 하나 그거 갖고 있으면 좋대 뭐 이러면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 그런데 찾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한번 받잖아. 이게 늘어지도록 갖고 다닌다. 아니 진짜예요.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약간 집요한가입니다. 집요한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딴 놈들은 다 부적을 2개 했는갑다. 그래서 나한테 비방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스님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저한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느 지역을 하면 좋을까요? 어느 지역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프로죠. 그냥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아냐 막말로 얘기해서 알만한 무언가 조건이 있는 얘기를 하면 가르쳐 줄 건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뭘로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의 성향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방위 이런 거를 이제 대충 계산하는 거거든. 그런 거 절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정 원하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안정되는 게 중요해. 예, 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사람 많은 거 좋아하고 대중 앞에 서면 오히려 안 떨려. 오히려 가라앉는다니까. 딱 이렇게 대중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장악하지? 라는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무대 체질이에요. 제가 혼자 있으면 짜증나. 저런 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밑에 스타벅스 있는 건물에 있으면 딱 좋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야. 절간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권리금이 있는 데가 좋은데요. 권리금 있는 데가 좋은 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즐겨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요즘 애들은 다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설득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묻어놓고 뭐 이렇게 묻지마로 이렇게 얘기해봐야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럼 설득 구조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설득 구조가 있고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어. 그러면 그게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사과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양오행 이런 거 들어봐. 사상의학, 태음, 태양, 소음, 소양 뭐 이런 거 사상의학. 안 그러면 뭐 오행 가지고 간, 담, 비, 패, 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구들을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과학이냐? 유사과학. 유사과학. 완전히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내려오죠. 완전히 안 맞으면 꽝이면 안 내려오죠. 그럼 맞습니까? 맞으면 과학이죠. 그게 그렇게 잘 맞으면 동아시아가 이렇게 안 살죠. 동아시아가 유럽 됐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왜 우리는 동아시아는 유럽에게 졌느냐? 걔는 르네상스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 하면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못 만들어냈던 거고, 그런 합리성을 못 만들어냈던 거고, 음양오행이나 하고 뭐 사주나 보고, 사주가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잘 맞출 자신 있으면 로또를 사지. 네가 왜 점을 보고 있어? 지도 안 맞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되게 용하게 잘 맞았다던데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음식점도 모든 사람 입맛에 맞출 수는 없어. 아무리 맛집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집은 되게 맛이 없어요. 이래도 맛이 딱 자기 맛에는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 몇 건이 그랬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이상을 쳐주느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자연이다 보면 풀뿌리 삶아 먹고 이러저러 먹다가 말기암 고쳤어요. 그러면 그 제작진이 뭐라고 쓰냐면 요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고 우리랑 관련 없습니다. 왜 그걸 쓰겠어?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면 신약이 개발되는 거야. 그게 과학이면 신약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는 입에 침이 튀도록 이것 때문에 나섰다고. 그리고 의사도 되게 신기했다고. 그러면 의사를 인터뷰하면 의사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나섰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는 예외 조항이지.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걸 삶아 먹으면 그렇게 나서요라는 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된다면 약으로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약으로 만들어지면 풀뿌리를 삶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약 성분만 모아서 유효한 성분만 모아서 뭐 캡슐을 만들든지 뭐 알약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거 뭐 한의, 그 다음에 점, 뭐 다 마찬가지예요. 비스무리해. 하지만 100%냐? 아니죠. 딱 그 정도야. 만약에 한의가 그렇게 대단하면 한의가 양이보다 더 올라갔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돼? 안 되죠. 수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효과가 없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거는 본질로 보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바꾼다니까. 여러분이 맞선을 봤어.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맞선을 20번을 보고 결혼했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훨씬 잘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때는 내 선택이었다. 그게 그 편차가 크지 않아.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20번의 선택 안에 훨씬 좋은 조건이 있었어.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이미 결정된 상황 안에서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내가 선택한 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내가 20개 중에 가장 따라지를 골랐어. 하필 이거 골랐네. 씨. 이러면 인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때 괜히 골라가지고 개뿔도 없는 놈이었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편차 안에서 고르는 그게 인생을 바꾼다니까. 진짜 크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니까. 그거는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노래 잘한다고 방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야. 방탄이나 임영웅이 된다. 그거는 진짜 로또보다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도, 그래서 작은 영향을 주지만 그게 실제로는 큰 영향의 물꼬가 될 수 있다. 특히 변곡점에서는 더 심해요. 오늘도 누가 저한테 뭐 카톡으로 그거 보냈던데, 자기 이번에 아들이 뭐 입시, 아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절에 기도를 올렸는데 자꾸 중국 같은 데 가서 기도를 빼먹으면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입시가 지금 뭐 100일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쳐봐. 그럼 100일 기도인데 어디 답사 간다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빠지면 95일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가는 거는 됐고 일단 내 아들이 마이너스 조건이 되잖아. 이렇게 유구무원이죠.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5%를 깎아줘야 되나? 근데 그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 엄마가 하려고 하는 말은 내 아들이 최대한의 컨디션을 가졌으면 좋겠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자꾸 중국을 가니까 빠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진짜 조금 약간 비인간적인 말이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입시, 취업, 승진 이런 데서는 내가 한 번 읽는 게 딴 스님 몇십 번 읽는 것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딴 건 몰라도 내가 진짜 내가 가방끈 아니오. 내가 가방끈 아니오. 그러면 그쪽에 친화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그걸로 설득이 되냐? 그래서 내가 가서 읽어주든지 뭘 어떻게 가서 읽어주든지. 안 그러면. 근데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에 들어갈 때는 그거 입시, 승진, 취업은 제가 읽어요. 그거는 제가 읽어요. 내가 나름 그쪽에 약간의 영험함이 있을 거라는, 내 스스로도 내가 그 생각은 조금 해. 왜냐하면 왜 공부와 관련해서 문수보살을 찾겠어? 다 주특기가 있는 거요. 다 주특기가 있는 거야. 아니 한식집에 들어가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니까. 나 7개나 있어. 7개나. 나 7개나 있어. 그러면 고등학교만 나온 스님보다는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요? 이 바닥에? 아니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근데 이런 게 바로 사이비 과학이거든. 딱히 정답은 아닌데 들으면 약간의 동의가 가거든. 그럴듯한데? 야, 내가 딴 건 몰라도 입시 기도는 나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까? 로또 명당하고 비슷한 거거든. 야, 그거 비슷해. 그게 사이비 과학이야. 이런 게 사이비 과학이야. 정답이냐? 아니, 정답은 아니야.
그런데 들으면 묘한 설득력이 있고 그럴 것 같아. 조금 동의가 돼. 의사입이과.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냐? 딱히 또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저한테 입시기도 내 아들이 지금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꼭 스님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가 있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 그 양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읽어주는 건 비싸게 받을까? 이런 자만심을.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 느껴지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는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데를 목표로 하지 전혀 엉뚱한 데를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 그게 무탈하게 되기를. 안 그러면 한 2순위까지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과 아니면 이 대학의 이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체성을 가지는 게 기도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어디에 집중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 꿀 때도 그렇다니까. 얼마를 꿔줘라고 해야지 나 돈 좀 꿔줘는 아니에요. 부탁할 때도 나 뭐뭐뭐뭐 할 건데 이것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움직이기가 더 쉽지 좋은 거 해줘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반 룰에서도 물론 뭐 세상에는 금도끼 은도끼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거냐? 아니요? 아니요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 근데 그 영감님은 치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라고 하면 난리지. 은도끼가 왔다가 금도끼가 왔다가 이렇게 에브리바디 다 죽게. 그 어렸을 때 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여못의 산신령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갑다. 유산 정리하는갑다. 근데 뭔 놈은 도끼를 그렇게 넣어갖고 다니는지. 근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에서 나오잖아요. 연못에서 나오잖아. 쇠도끼는 다 녹슬어서 못 쓴다. 근데 금도끼 은도끼면 보존이 됐을 거예요. 참 그지 같은 생각하고 있지. 논점과 전혀 관계없는 배경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얼마나 창의적이야.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낮은 쪽에 부탁하는 거다. 실무자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신중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초가 아니고 정초기도도 마찬가지고 월초기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신중기도를 한다더라. 절에서 신중기도를 한다더라. 그리고 신중기도의 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성중, 화엄경 세주명품에 나오는 세주가 세상의 리더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리더스 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신들이 나와. 그게 39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화엄성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104위로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성중, 옹호성중. 그리고 아마 화엄종 말고 다른 종파들 예전에 거기서도 옹호성중이라고 안 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화엄종 입장에서는 화엄성중이라고 하면 좋지. 우리 거니까. 하지만 내가 천태종이야. 천태종에서 화엄성중 정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 경쟁업체인데.
BBQ에서 교촌 마크를 붙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그럼 이름을 바꿔서 그럼 옹호성중. 약간 중립적인 단어를 쓸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그리고 이거 여기 그거 있네. 마치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게 보이네. 200페이지에 그렇게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이기 때문에 신중단 기도할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엄경 약창계입니다. 화엄경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가 화엄경의 품들 이름. 그러니까는 큰 범주 줄거리에서 큰 품들 제목들 우리 목차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53 선지식 선제동자 선시식 문수사리 최제일 덕운 해운 선주승 비가 해탈려 해당 이런 게 다 53명의 선제동자가 도장 깨기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신들 이름 39위의 신들 이름도 다 나오지.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뭐 이래 갖고 뒤에 신자들이 쭉 나오지. 그래서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가 그냥 거지 같죠. 그냥 껍질만 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화엄경 약찬계.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내용적으로 화엄경을 정리한 건 법성계입니다. 화엄 일승 법계도 의상의 졸업 논문, 의상대사의 졸업 논문. 지엄스님 문화에서 668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지엄스님 돌아가시는 그 해에 의상대사가 마지막으로 그 졸업 논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성계,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림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그래서 210자. 그래서 법성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 약찬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90몇 프로는 약찬계를 합니다. 그리고 약찬계가 내용은 그지 같은데, 그러니까 눈에 잘 보여. 어렵지도 않고 눈에 잘 보여. 왜? 목차니까. 목차에다가 그러니까 분명하고 경전에 분명하고. 뭐 수미정상 개참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명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신들 이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거 53 선지식 쭉 나오고 끝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정리하지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워 들은 사람 중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용수였을 거예요.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화엄경 약찬계, 대방건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참 용기가 가상타 씨. 용수보살이 그런 유치한 걸 지었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화엄경과 관련돼서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현실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화엄 신중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신중탱화를 보면 상단이나 이런 데는 누가 센지가 딱 보이죠. 가운데 메인에 있는 분이 세죠. 근데 신중들은 이렇게 보면 졸업사진 같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센지 잘 안 보입니다. 누가 센지. 하단에는 위태천, 위쪽에는 재석천, 범천 이렇게 삼각구도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위태천, 금강절을 이렇게 잡고 있는 위태천, 그 다음에 상단에는 대적금강이 있는 팔 많은 애 있어요. 머리 3개에 팔 많은 애. 머리가 3면이야. 이렇게. 그래서 대적금강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때, 나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500난, 16난 이러면 기도할 때 한 사람을 꼭 집어요. 그래서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실험에서도 나왔어.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이런 대로변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뭐 접질렸거나 다쳤거나 안 그러면 뭐 심장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됐어.
그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쭈삣쭈삣거리기만 하고 길에 사람이 많이 있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되나? 이 생각이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야. 나설 자리인지 안 나설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꼭 집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뭐 119에 전화를 하든지 어떤 후속 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거리로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신앙 대상으로서 뭐 500나안도 그렇고 16나안도 그렇고 뭐 천불전에 가면 뭐 천불이 모셔져 있고 이런 경우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서로 그 범죄자 잡을 때 이렇게 관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거 우리 관할 아니네요. 이러고 가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콕 집어서 넣어. 콕 집어서 넣어. 근데 그건 나는 좀 별로였었는데 그 거조암 가면 저 은혜사 거조암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500나안 있잖아. 그 고려시대 건물이고 뭐 이래가지고 500나안. 거기에도 동전 이렇게 거기서 바꿔주잖아. 그럼 동전 막 넣고 사탕 막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해보기도 했는데 저기 서남사나 이런 데 가면 53불이 모셔져 있거든요. 불조전 이런 데 가면 그럼 거기서 또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놔두고 가면 우리가 옛날에 또 주워 가고 이랬었어. 한 푼이라도 모아야겠다. 내가 그 얘기 예전에 안 했나? 정각에다가 일찍 가가지고 그 1,000원짜리 2장 깔아놨는데 밥 먹고 오니까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거해야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떤 놈인데 밑밥까지 야 밑밥은 놓고 가야지. 밑밥 놓고 가야지. 밑밥 내 원가까지 들고 어떤 놈이 튀더라고.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다 그런 시절이 있어. 평생 그리 살면 추졌고 그리 살 때도 있는 거요. 야, 내 옆에 있는 놈은 복전함 막더라. 복전함 막는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위에다가 밑밥을 깔았는데 사람들이 복전함에 돈을 넣는 거야. 이런 법당이 아니고 큰절은 법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스님마다 정각을 하나씩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 복전함이 입구를 막아가지고 돈 못 들어가게. 그래서 사람이 돈을 넣으면 복전함에 막혀서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위에 누가 깔려 있네. 그러니까 위에도 놓고. 야, 나 복전함까지는 안 막았다. 걔를 매도했다니까. 야, 너 그거는 상도덕이 없는 행동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걸 보고 50보 100보라고. 50보 100보라고. 큰 차이입니다. 그건 범죄예요. 이거는 유도고 그거는 범죄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 우리도 연못에서 동전 던지게 저 박공기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 동전 던지면 그거 주스러 가고 이랬었어. 몇 달 묵혀갖고 주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개 던져놔야 돼. 예, 그러면 이게 던지면 물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다고. 지금은 할 필요 없어. 왜? 동전이 없어. 사람들 동전이 없어. 근데 예전에 동전 많을 때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좀 어른들은 뭐라고 안 해. 애들 그냥 용돈 그냥 깎아 사 먹는 거지 뭐. 젊은 애들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 거는 타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타치하면 진짜 추접은 어른으로서는 진짜 그건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시절도 있었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도 진짜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중기도라더라. 그래서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는 큰 변화로 작동할 수 있다더라. 인생에 자잘할 때는 그냥 평타 칠 때는 별거 없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화장실에서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신발 신지 말라고 그냥 맨발로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발 굳이 안 신어도 돼. 예전같이 지저분한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만 잘 해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 미끄럽고 물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넘어져서 관절이 나가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고. 그냥 어디가 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멍들었어. 그래 한 보름 정도 갔어. 그 별거 없는 거고. 그거 좀 덜 넘어지려고 짚었는데 이게 바짝짝 해가지고 관절 나가면 그거 진짜 힘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진짜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깨졌어도 조금 고생하더라도 잘 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후유가 남아요. 그래서 비올락하면 쑤시고 잘 안 접어지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자기는 계속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진짜 한 끗 차이다. 인생 한 끗 차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작동을 한다더라.